거기 기사상으로는 그 영탁의 생일이랑 임영웅 씨의 생일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이렇게. 예, 제가 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애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저는 7월 27일 영탁 어머니의 갑질과 관련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무속인 출신인 영탁 씨 어머니가 예천 양조 측에 돼지머리를 공장 기둥 밑에 묻어라, 주천을 재단장하고 고사를 지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공개 이후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탁과 예천 양조 측의 또 다른 진실 공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탁 씨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저는 7월 27일 정오에 막걸리 회사의 구판 갑질 논란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오후 2시 24분에 이와 같은 기사가 납니다. 영탁 엄마, 영탁 막걸리에 돼지머리 묻으라 지시. 제 영상의 내용이 기사화된 것이죠. 상당히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 1시간 만에 영탁 씨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가 무려 6건이나 쏟아진 것이죠. 자신감은 선글라스 장착, 임영웅 사랑의 아픔을 딛고 음원 발매, 임영웅 더 트롯쇼 5관왕 등극, 2주먹으로 7월 차트 1위, 톱6 자가격리,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특별판 편성, 임영웅, 김호중, 이찬원, 독도 NFT 기부 캠페인 이벤트, 톱7 질주 중, 더듬이춤 1타 강사 이찬원, 텍사스 룸바, 사랑의 콜센터 65회, 찬또배기 이찬원, 데뷔 500일, 팬들 축하 인사 줄이어. 해당 기사 내용에는 모두 영탁 씨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 영상을 인용한 기사는 뒤로 밀려납니다. 대체 어떤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성조선에서 5건, 조선일보에서 1건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미스터트롯이 TV조선, 조선? 조선이었군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저 6건의 기사 모두가 임영웅 씨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 28분에 그것도 무려 조선일보에서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영탁, 임영웅 관련 상표 무더기 출원 시도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영탁과 갈등을 빚어온 예천 양조 측이 작년 초 미스터트롯 방송 기간 이후 최근까지 영탁과 관련한 다른 상표들도 여러 출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영탁과 함께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가수 임영웅을 연상케 하는 상표도 포함됐다. 아, 임영웅 씨 이름을 대대적으로 건 기사였네요. 영탁 씨 관련 사안에 임영웅의 이름이 다시 한번 쓰인 겁니다. 물론 이 기사가 사실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마땅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7일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에 의하면 예천 양조, 안동 총판 담당 김모 씨 등은 지난해 10월 0513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영탁의 생일은 5월 13일이다.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동 소주 0513 디자인을 공개했는데 생일을 의미하는 케이크와 촛불 등이 그려져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0616 우리 곁에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0616은 임영웅의 생일인 6월 16일을 이용해 팬들이 자주 사용하는 글자다. 임영웅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 홈페이지 주소도 히어로 0616이다. 그러나 김씨 등의 시도는 올해도 계속됐다. 1월 28일과 29일에도 영탁을 다시 상표 출원했다. 지난해 출원한 것과 글과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을 뿐 알코올 음료, 광고성 사업, 관리업, 기업 경영업, 사무처리업,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등 분야로 신청한 것은 동일하다. 와, 예천 양조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앞에서는 영탁 씨와 정당한 상표권 분쟁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 보니까 뒤에서는 임영웅, 영탁의 이름을 마구 가져다 써 상표 출원을 했다니 말이죠. 또 얼굴을 가진 예천 양조를 혼내주기 위해 팩트체크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해당 기사에는 영탁과 임영웅의 생일과 관련한 상표를 출원한 자에 대해 예천 양조 안동 총판 담당 김모 씨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입니다. 안동 총판은 과연 예천 양조 소속 직원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총판은
통상적으로 지역 대리점주가 나서서 맡는다고 합니다. 그 지역 일대의 대리점주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총괄 판매를 담당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인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남습니다. 김씨는 과연 안동 총판이 맞을까? 그래서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거기 기사상으로는 그 영탁의 생일이랑 임영웅 씨의 생일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이렇게 기사상으로 나와 있어서요. 대표님이 내신 건가 해서요. 예, 제가 했죠. 그 혹시 영탁 빵도 대표님께서 그 출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거절당한 걸로 알고 있고, 빵 공장하고 같이 조율을 해놓은 상태 됐다. 이영탁님 모델하면 이거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는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고, 그 대표님 개인적으로 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 개인이죠. 나는 그전에도 오시면은 알아요. 그 영탁이 관계없이 뭐 상표가 이게 좀, 이거는 괜찮다 하시고 있으면은 출원은 무작위 하고 또 하다가 1년 지내에 본등록 때 되면은 뭐 가치 없으면 또 안 하고, 이런 게 많지. 영탁 막걸리 때문에 제가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양조의 안동 대리점 주시라는 거죠. 안동 대리점 주는 이 분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막걸리 배달 같은 거 못하니 가다가 저는 이제 아들이 너무 잘 되고 이러니까 아들한테 이제 서울에 뭐 하나 좀 해줄까 하고 하다가 이제 뭐 그래 이제 지금은 서울에 와 있죠. 아, 지금 대리점이라 그러면 아무 관계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배달을 해주면서 뭐 조금씩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여럿이 막 매달려 할 일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거의 그럼 예천 양조주랑 아예 관계가 없으신 거네요. 관계 없죠. 아무 관계 없죠.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심지어 김 씨는 이날 밤 해당 기사가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됐다며 언론조정위원회에 신청서까지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억울하다는 의미였는데요. 아니 그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대체 왜 임영웅과 영탁과 관련한 상표를 출원하느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천양조 측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천양조 측이 보내온 내용은 이랬습니다. 공식 문서로 김 씨는 예천양조의 직원도 관계자도 아니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천양조에는 총판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대리점주가 자신의 지역에 대해 총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 씨가 애초에 예천양조의 대리점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김 씨의 신분은 이랬습니다. 예천양조에 안동 대리점주 이모 씨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모 씨의 사업 파트너가 바로 김 씨란 겁니다. 아니 그럼 어찌됐건 예천양조와 관계가 된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도 키프리스에 들어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김 씨가 그간 낸 상표 출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사랑 한 끼 하트김밥, 찐탁 기지떡, 기분 좋은 산속마을, 6년 정성 홍삼별곡, 영탁 부탁, 0610 우리 곁에, 0513 등의 상표에 대해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영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표는 찐탁 기지떡, 영탁, 부탁, 0513 등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출원인의 이름을 보면 예천양조와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김씨가 출원한 상표에 예천양조가 출원인으로 들어가 있으면 확실하게 예천양조와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상표의 출원인은 김씨를 비롯한 3, 4명의 이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김씨의 사업 파트너이자 예천양조 안동 대리점주인 이모 씨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천양조 측의 상표 출원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은 2가지였습니다. 출원인의 이름에 농업회사법인 예천양조 주식회사로 내는 경우와 농업회사법인 예천양조 주식회사 109영이라고 내는 2가지 방식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예천양조가 즉 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다면 출원인의 이름에 예천양조가 들어가거나 혹은 109영 회장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0513, 061 등의 상표가 출원이 됐을 때 회사가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상표에는 예천양조의 이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천양조가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당 상표 출원은 예천양조와 별개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도 해당 기사는 이 문제를 예천양조와 직접 엮은 겁니다. 임영웅의 생일도 영탁의 생일 상표 출원도 예천양조의 영탁 상표권 분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별개의 일인데 말이죠. 이처럼 전화 한 통이면 충분히 확인을 거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왜 확인을 안 했는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진호, 너 대체 예천 형제와 무슨 관계냐? 돈이라도 받았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전까지 예천 형제 관계자를 알지도 이 사건 이후에 따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물론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마땅히 받아서도 안 됩니다. 다만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영탁씨의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에서 공식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상표권과 관련한 문제는 법무법인 세종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식 입장 전에 여성조선과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같은 일에 임영웅의 이름이 이용되지 않았느냐고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